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0대 남성 청취자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소개해 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까운 그 산을 오르며 건강도 다지고 맑은 공기도 쐬고 그러지요.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항상 가는 식당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의 70대 젊은 할머니가 하고 있는 작고 아담한 곳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그 가게를 보았고 외관으로 보아하니 꽤 오래된 집 같기에 맛집이겠거니 하며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좁고 허름하고 벽에는 누렇게 세월의 흔적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벽을 가만히 둘러보니 주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가 잠깐 짐작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라고 하기엔 아직 젊은 70대 중반의 여주인은 혼자 술 마시는 제가 좀 심심해 보였던지 한 잔 같이 해도 되겠냐며 자신이 마실 술인 듯이 술을 반 주전자를 더 갖고 오기에 그러라 하고는 옆에다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주인은 종일 손님이 서너 명 올까 말까 하는 그 가게를 벌써 40년 넘게 꾸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근에 재개발 공사가 들어가면 이 가게도 곧 허물어야 할 테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건 꾸려가면서 말년을 보내볼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니 자식들이 벌어서 조금씩 보태주는 돈으로 가게세도 내고 식재료나 막걸리도 사다 들여놓고 하고 있지만 이 가게가 이제는 지난 시절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도 서서히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쯤 뒤부터 지금까지 꾸려왔지만 그저 동네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내려오다 목을 축이고 가거나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찾아오는 노년들이 간혹 들르는 곳일 뿐이란 거였죠. 그녀는 젊어서 집에서 가사만 돕다가 바로 말선을 가서 시집을 왔고 그러다 보니 연애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모와 시누이들이 줄줄이 달린 시집에 사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웠고 뭔가 핑계거리를 대서라도 바깥 활동을 하면 시집살이를 피할 구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며 남편을 졸랐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하던 철물점 바로 옆에 가게가 하나 비었기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파전이나 국수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하도 청하니까 막걸리도 팔게 되었고 어느덧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산길 동네 막걸리집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철물점이 제법 장사가 되던 1990년대까지는 이 가게가 아무리 시원찮게 수입이 나와도 기댈 언덕이라도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일의 보람도 느껴가면서 반찬 값이나마 벌었고 음식 솜씨 좋은 집에 셋째 딸로 나서 부모님이 하시는 작은 빵가게에서 일을 돕던 처녀 시절이 도움이 된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정은 팥도나스나 고로케, 꽈배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고 갓 튀겨진 그것들을 그녀는 작은 유리진 열장 안에다 늘어놓거나 손님들을 맞거나 하면서 조용한 처녀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아줌마가 그리로 어떤 총각을 데리고 왔고 키 크고 훤칠한 총각의 모습에 끌려서 그녀 역시도 그런 남자면 자신의 짝으로 괜찮겠다며 나름으로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은 조용히 진행되어 이후로 총각은 퇴근길에 도나스 가게에 들러서 그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면 그녀의 부모는 근처에 산책이라도 나갔다 오라며 시간을 내주었기에 둘은 가벼운 산책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버가 우거진 어느 공터에 그는 청혼을 했고 그녀는 자신이 그날 내 입자리 행운에 클로버를 단박에 찾은 것이 행운을 가져왔나 보다며 나름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시집살이는 고되었습니다. 우선은 결혼 안 한 시누이들이 넷이나 되었고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못되게 굴었기에 그들을 하나하나 다독이는 것도 힘이 든 데다가 시어머니 역시 깐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제사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돌아왔고 드나드는 손님은 없었지만 철마다 인사드리러 가야 할 어른들은 많았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심사로 여간에서는
며느리에게 칭찬도 안 하고 늘 무뚝뚝하게 대했고 그런 점은 시누이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분가를 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으로 상황을 조금 모면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친정의 도움과 남편이 몰래 쥐어준 돈으로 조그맣고 허술한 그 가게가 마련이 되었다 합니다. 여주인의 인생사를 들으며 저는 잔에 담긴 막걸리는 마저 다 마셨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봐야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며 허전해하더군요. 줄줄이 딸린 시집 식구들이 싫어서 이 가게로 도망을 왔는데 그 세월간 그저 이 작은 공간에 겨우 피신했다 뿐 세월은 피해갈 수 없었다며 웃더군요. 자신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어리고 귀여웠던 사람들은 시집 장가를 가거나 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에게서 멀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여주인과 저는 비슷한 연배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이야기가 잘 통해서 연거푸 잔을 기울이며 세상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나이 70 중반이 되었는데 뭐하며 남은 인생을 살건가 생각해보니 저는 아직 건강이건 뭐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젊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살갑게 대해줄 시간이 없었던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될 때에요. 겨우 분가해서 살기 시작했기에 시집살이는 끝났다 싶었지만 이미 가게 일로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보살펴줄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 내내 아이들이 직접 밥과 빨래를 해결하며 학교 다니게 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가게가 잘 될 때는 종업원도 서너 명 데리고 일했는데 이제는 혼자 일해도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손님이 뜸하지만 이 가게가 자신이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이고 고향인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여주인의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는 얼큰하게 취해서 그 가게를 나섰고 집으로 오면서 눈을 들어 산해실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죽인 양 새들이 후루룩한 무리가 떼지어 하늘로 날아올랐고 세상은 참 다들 자기 가정을 찾아가며 꾸려가는 생물들의 집합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짠해졌습니다. 가정, 가족, 사람과 사람의 사이 우리는 늘 그런 것들 속에 살면서 그 소중함을 나중에야 알고는 하지요. 막걸리집 여주인이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그나마 원만해진 것이 시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였다며 시누이들도 그제서야 가족 간의 화합이 너무 늦었다며 서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서로 정답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겠지요. 저는 집으로 가면 요즘 집안에 자잘하게 일고 있는 일 때문에 마누라와 또다시 싸움판이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며 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서로 잘 지내보자는 말이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의류 판매업에 종사한 지는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가게가 월급이 센 편도 아니다 보니 그저 제 용돈 쓰고 나면 저축은 생각지도 못하기에 여태껏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동생들도 셋이나 공부시키며 자취월세나 생활비도 충당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제 한 몸만 건사하면 되니까 조금 나아진 편이긴 하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데 숙녀복 매장에서는 나이 든 저를 직원으로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부인복 매장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가정주부이시고 다들 단골입니다. 여기 옷은 브랜드도 아니고 그저 보세인데 약간 디자인이 독특하다 뿐 크게 재질이 좋은 것도 아니기에 돈 여유가 좀 있는 직장 여성들은 좀 더 세련된 매장에 가서 옷을 사 입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가게가 위치한 곳이 그리 못 사는 동네도 아니거든요. 신축인데다 제법 이름도 있는 아파트이고
여기 산다 하면 대다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사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 산다고 해서 다들 똑같이 경제적 평행선에 있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무리하게 대출을 얻어서 여기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왔기에 집 있는 거지나 다름없이 힘들게 대출이자를 메꾸고 매달 돌아오는 각종 공과금을 걱정하고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답니다. 그러면서 돈이란 건 어느 누구에게나 참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돈과 관련해서는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부모가 별거하는 것도 겪었고 돈이 가진 서글픔을 아는 어떤 남자한테 사랑도 듬뿍 받아봤고 그러면서 반대로 그 돈이 계기가 되어 인생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근 20년 전에 번화가에서 대형 곳의 옷가게에서 일할 때 거기 사장이랑 연애하다가 애까지 가진 사실이 그렇게 돈과 연결되어 저를 힘들게 했었지요. 사장은 그 당시에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와 사장이 그렇고 그렇단 소문은 결국에는 가게 안의 종업원들과 사장의 마누라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갔고 사장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시인하고 마누라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사장은 제가 동생들 셋이나 데리고 자취하면서 전적으로 옷가게에서 버는 돈으로만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비나 반값도 대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저를 너무 가여워했지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별거 중이어서 한창 사춘기 동생들이 공부할 환경이 전혀 안 됐기에 제가 부모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제가 동생들을 자취방으로 불러 모아서 학교를 전학을 시켜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는 것을 알고 사장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꼭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같다며 울었지요. 술주정뱅이 아빠가 제게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을 제게 전부 일임하고 계셨고 엄마는 그 즈음에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장 어린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고 그 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한 부모가 야속했지만 돈 버는 사람은 저뿐이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동생들은 다들 공부를 잘했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었기에 어지간한 것은 동생들 각자 학교의 동창회나 재단에서 나오는 성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종일 옷가게에서 서서 일하고 밥도 도시락을 싸와서 먹으며 가게에서 주는 식대를 쓰지 않고 아껴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라 생각했고 부모가 능력이 닿지 않고 신경을 못 써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제가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도저히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은 아무도 돌아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조금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게 사장이 어느 틈에 보듬어주면서 서로 정이 깊어갔고 결국은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커지고 아내의 귀에 이 일이 들어가자 사장은 저를 두둔하며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줄줄이 딸린 상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과 제가 아무렇게나 막 사는 철없는 젊은 여자가 아니란 것까지 세세하게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고 사장의 마누라는 저를 부르더니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아예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여자가 주는 돈으로 혼자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동생들에게는 그저 한 며칠만 쉬겠다고 말하고는 몸조리를 하다가 다른 옷가게로 옮겼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사장은 이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고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선심으로 베풀었던 약간의 물질과 돈이 아내의 레이다에 걸렸기에 그는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장의 마누라에게 입막음용으로 어느 정도 돈을 받았으니 돈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치욕적인 돈이긴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술 비용도 있어야 했고
일이 그 정도로 커졌기에 빨리 상황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서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더구나 사장이 이혼이라도 하고 저와 결혼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옷가게조차도 처가에서 준 돈으로 차린 것일 뿐 원래가 가난했던 사장은 제가 자신의 젊은 시절 같아서 동정심을 품었던 보통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가 어떻건 전셋집이라도 최대한 마련해보겠다 했지만 저는 거절하고 조용히 일이 묻히기를 바라며 돌아왔습니다. 사장이나 저나 참 순진하고 세상을 얕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생들 건사하느라 맨날 10원 한 푼 안 쓰고 살았는데 누가 마음을 열어준다고 덜컥 기댔던 제가 아주 어리석었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애초에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허술하게 아버지뻘 되는 남자에게 기댄 이유도 나름으로 짚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리저리 살 길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저의 아버지. 그에 비해 비슷한 또래임에도 열심히 돈도 벌고 이것저것 다정다감하기까지 한 사장을 만나고 보니 마음이 녹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가가다 보니 마음의 중심을 잃고 남녀 사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동생들은 각자 결혼을 했거나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가난하게 살지만 그동안 쌓은 끈끈한 우애가 있기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고 각자 나름으로 어디서건 살고 계시고 가끔은 연락도 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은 돈 때문이었지요. 제가 그 사장과 연결되었던 이유도 형편이 어려운 저를 가엾게 여긴 그 사람의 온정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종료하려고 그의 아내가 제게 내민 것도 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은 사람 마음을 쥐었다 놓았다가 하면서 참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째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원래 진행하던 대면 강의는 없어지고 모두 온라인 강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제가 입학한 과는 특성상 남자가 많이 없고 여자가 많아서 입학하기 전부터 그 여학생들과 친해질 생각으로 큰 기대를 했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며 얼굴들을 보았는데 우리 과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니터 화면 너머로 얼굴을 볼 뿐이었지만 단번에 둘 다 상당한 미인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두 여학생을 보는 재미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덕분에 성적도 나쁘지 않게 유지 중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설레었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가끔 화면 너머로 두 얼굴을 보며 혼자 여러 상상을 했고 수업 도중 혼자 욕구를 해결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다행히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풀려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상상해왔던 두 여학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학교로 달려갔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학생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고 자리에서 혼자 실망하고 있을 때쯤 두 여학생이 동시에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알고 있을까 조금 떨려하고 있는데 두 여학생은 자리가 마땅치 않았는지 제 양옆에 앉게 되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죠. 2년 동안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마음에 품어왔던 2명이 제 양옆에 앉아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첫날 앉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어 우리 3명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도중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고 양옆의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미치게 좋을 지경이었죠. 한 달 가까이 옆에 앉으며 대화 한 번 못 해봤었는데 그때부터 셋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어나갔어요. 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수업을 마친 뒤 조별 과제를 위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의외로 케미가 잘 맞았던 우리 셋은 금방 친해져서 자주 만나게 되었죠. 두 명의 미인과 함께 다니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셋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우정을 이어나가던 도중 저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두 명을 모두 좋아하게 되고 말았고 어느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두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두 명과 동시에 연애를 할 수 없었기에 선택을 해야 했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아찔하지만 두 명과 동시에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들어갔어요. 한 명에게 먼저 고백을 한 뒤 절대 비밀이라고 말해 놓은 뒤 다른 한 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입단속을 시키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두 명 모두 저에게 호감이 있었고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두 명과 동시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지만 저는 이미 상황이 벌어졌으니 멈출 수 없다고 하며 위험한 연애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서로에게 비밀로 하고 두 명을 번갈아가며 만나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찔하고 스릴 넘칠 수 없었어요. 제 계획대로 하루에 한 명씩 데이트를 했고 모두에게 비밀이라는 핑계로 오픈된 장소가 아닌 모텔 같은 장소에서 만났고 두 명과 하루씩 번갈아가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점점 더 용감해져서 하루는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바로 다음에 동아리 방으로 가서 또 다른 한 명과 사랑을 나누었죠. 그런 스릴이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고 모든 에너지를 두 명의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데 쓰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제 자취방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나가는 길에 다른 한 명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서로 저와 연애하는 줄 모르고 있었기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요? 6개월을 그렇게 스릴 있는 연애를 즐겨가며 아무 탈 없이 지내던 중 두 명 모두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유일하게 비밀을 털어놨던 친구가 저에게 속고 있는 두 명이 불쌍하다며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나쁜 놈이라며 욕을 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사랑을 모두 잃는 것인가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너무 깊게 빠져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둘 다 만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삼자 대면하여 둘 중 한 명에 대한 선택을 강요했어요. 저는 정말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명 다 사랑하고 두 명 다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더 위험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세 명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졌죠. 저는 두 명 다 사랑해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셋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처음에 그 말을 들은 두 명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니 결국 며칠 뒤에 두 명 다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조건부 허락을 하고 말았죠. 여자 동기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행위를 허락은 하되 한 달 동안만 셋이 사랑을 나누며 느껴본 뒤 선택을 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친구로 만났던 그때처럼 셋이 만나게 되었고 세상 짜릿하게 셋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처음 온라인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욕구까지 해결하게 만들었던 그 두 여자가 저에게 사랑을 바라며 열심히 만족시켜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는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 탈진할 만큼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꿈 같은 나날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강의실과 동아리방에서 따로 나누던 사랑을 이제는 둘과 함께 동아리실에서 나누고 있었죠. 제 자취방에서도 둘과 함께 사랑을 나눈 뒤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되었죠. 결국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선택을 못하겠다는 핑계로 또 한 달을 연장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씩 늘리며 셋이 계속 사랑을 나누었죠. 어느새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두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